자, 오늘부터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자, 1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프린트과 갖고 와. 다음 시간에도 꼭 갖고 오세요. 프린트에 펼쳐보면 여기에 원소라는 데가 나와요. 여기 파트는 화학 파트여서 원소, 원자, 이온 이렇게 세 단원을 배우게 됩니다. 원소, 원자, 이온. 원소, 원자, 이온. 단원의 제목을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단원에서 뭘 배우니 이렇게 얘기하면 원소, 원자, 그리고 이온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원소라는 애가 있고 원자라는 애가 있고 이온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 제목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옆쪽에 보면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보일, 라부아지에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나오지, 그지? 과학자 이름 정도는 상식으로 좀 외워둡시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랑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되게 중요해요. 라부아지에 들어봤니? 라부아지에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되게 신기한 사람이에요. 아래쪽에 2번을 보면 원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원소를 이용하는 이용법들이 나와요. 별로 어려운 단어는 없으니까 중학교 내용은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왜? 암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암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단원 시험 범위가 이만큼이면 몇 줄 안 외워요. 그럼 또 애들이 어려워해. 왠 줄 알아? 내용이 문제가 안 풀려.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외울 게 없어.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뭐 외울 게 없으니까 문제가 안 풀려. 그럼 고등학교 가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딩과 고딩은 공부 방법이 좀 다를 필요는 있어요. 중학교까지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머리가 좋은 놈이 이겨요. 무조건이에요. 머리 좋은 놈이 전교 1등이야.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달라요. 머리가 좋다고 1등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중딩까지는 좀 외웁시다. 12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2페이지에 불꽃 반응이라는 애가 나와요. 불꽃 반응. 불꽃 반응 색의 별표. 이 새끼는 좀 잘 외워줍시다. 불꽃 반응 색은 별표예요. 불꽃 반응의 특징이랑 같이 한꺼번에 외워주시고요.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거 통합과학에서 잠깐 배웠었지, 그치? 스펙트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스펙트럼을 하기 위해서 불꽃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은 고등학교 과정일 때 중요한 내용이고요. 니네 고등학교 과정을 엄청 배워봐서 알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불꽃 반응은 잘 안 나와요. 스펙트럼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과학에서는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원소 파트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원소가 뭐니? 그리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니?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볼까요? 거기 14페이지에 보면 니네 물의 전기분해라는 거 배웠어? 들어는 봤니? 학교에서 들어봤어? 그럼 전기분해는 꽤 중요한 내용이고요. 불꽃 반응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전기분해는 나중에 배운 학교들만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20페이지를 펼쳐보면 원자라는 애가 나와요. 원자. 그지? 원자. 거기에 보면 원자의 특징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원자의 특징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구별법이 나와요. 왜? 원자라는 애와 분자라는 애를 구별할 수 있니가 시험 문제겠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비분자라고 써 있는 거 있지, 그지? 분자에 역시 별표예요. 동그라미가 4개 있지 않겠냐? 그럼 객관식 시험 문제로 미치도록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원자와 분자를 구별할 수 있니가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니네들도 공부법을 찾을 때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내용들을 좀 배워봅시다. 22페이지에 넘겨보면 원소기호라는 애가 있어요. 원소기호는 역시 암기지, 그지? 외워야 돼. 원소기호 외우세요. 원소기호 외워. 20번까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애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원소기호는 좀 많이 외웁시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원소기호 반드시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래쪽에 분자식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차근차근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자 분자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어려운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또 넘겨요. 쭉쭉쭉 넘겨. 동그라미 3번 이온. 이 이온이 니네가 해야 되는 공부법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왜 양이온이라는 애가 있고 음이온이라는 애가 있습니까? 역시 이온에 보면 3번 여러 가지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 3번 있거든요. 이 박스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 별표 3개짜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이온만 배워요. 그래서 얘 이온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능에도 출제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나요? 이온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온의 이름이라도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뒤쪽 한번 넘겨볼까요? 32페이지 이온의 확인법 역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앙금 생성 반응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래 배웠었는데 빠졌어, 없어졌어. 그럼 얘는 여기에서만 배웁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걸 중2 때는 좀 배워요. 중2가 어렵죠. 왜? 암기 과목이니까. 거기 보면 2번에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요거 별표예요. 화학은 역시 화학식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이 화학식을 보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충자료 파트를 보면 중간쯤에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니? 여러 가지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 그래서 앙금의 색깔 있지, 그치? 요 녀석도 졸라 외우셔야 돼요. 이 뒤지게 외웁니다. 되니? 어때? 과학이라는 과목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어야 되고 재밌는 과목이어야 되는데 중2 때는 이렇게 암기가 너무 많아서 암기 때문에 애들이 과학을 좀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치? 얘네들도 좀 이런 걸 잘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 살짝 이해 한번 해볼까요? 이해 한번 해볼까? 살짝 이해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니네들도 이거 그냥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니네 물이라는 거 있지, 그치? 그죠? 물, 화학기호를 어떻게 써? 졸라 천재들, 씨. 물은 뭐라고 쓴다고? H2O라고 써요. 됐지? 그럼 H는 뭐야? O는 뭐야? 됐어? 그럼 물이 H2O예요 라는 걸 지금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겠죠.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잘 봐. 물은 수소 몇 마리? 오이씨, 와이씨, 졸라 천재. 산소 몇 마리? 여기까지 됐어? 자,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 얘네들은 물이 수소 2마리와 산소 1마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생겨서 수소 2마리와 산소 1마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아. 되니? 왜냐하면 보면 수소 2마리에 산소 1마리가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수소 2마리라는 애는 수소 알게니가 산소 알게니 하나에 2개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알게니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끝에가 자자로 끝나야 돼. 되니? 그럼 수소 2개, 수소 2마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촌스러운 거야. 됐니? 그럼 과학을 하는 이과생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시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단 말이죠. 됐나요? 그럼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 찾아냈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이해됐어요? 원자라는 단어가 이 뒤에가 자자로 끝나면 이거 뭐라고? 알게니. 됐어요? 알게니. 그럼 한 번만 더. 수소 원자를 또 나누면 뭐가 돼? 나누면 뭐가 돼?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어. 수소 원자를 나누면 뭐가 돼? 원자핵과 전자핵. 원자핵을 나누면 뭐가 돼? 중성자와 양성자.
중성자양상자를 나누면 뭐가 돼? 뭐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그거 통합 과정이지. 그럼 중딩 때는 뭘 배워? 원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어 얘들아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럼 옛날 사람들은 원자를 더 이상 나눌 수 없 작은 알갱이라고 했던 거야. 됐니? 그럼 원자라는 게 알갱이라는 걸 몰랐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 이게 물이라는 애가 알갱이 3마리가 달라붙어서 된 거지. 그건 지금 알잖아요. 그럼 과거로도 되돌아가서 이게 알갱이가 붙어서 됐다는 걸 모를 때는 이해되니? 그럼 물은 도대체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해되니?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이해됐어요? 알갱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또는 과학 속에 없었을 때는 그럼 무슨 성분들이 합쳐져서 얘가 됐을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 이건 알갱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어려운 말로 입자라 그래요. 그럼 성분은 무엇으로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알갱이가 뭔지 몰랐을 때니까. 성분이 뭐야 그러면 수소라는 애 성분과 산소라는 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됐니? 그럼 다시 엄청나게 과거로 되돌아가 볼게요. 3000년 전으로. 아무것도 없지.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뭘로 되어 있는지. 되니? 그럼 이건 뭘로 되어 있어? 나는 뭘로 되어 있니? 옷은 뭘로 되어 있니?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겠죠. 실험을 못 해봤으니까. 상상을 할 건데 나무를 잘라서 또는 불을 태워서 또는 물을 섞어서 또는 금속을 다뤄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딱 4개로 되어 있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걸 사원소설이라고 해요. 자, 그럼 4개로 되어 있는데 알갱이가 모여서 됐겠니? 성분이 모여서 됐겠니? 성분이 모여서 된 거죠. 그러니까 사원자설이 아니라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소설을 주장했어. 그 사원소설이 뭐냐면 불, 물, 흙, 공기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옷을 성분을 다 분석하면 뭘로 되어 있어? 흙, 물, 공기, 불. 됐니? 그럼 이 분필은 뭘로 되어 있어? 흙, 물, 불, 공기. 이해되니? 야, 그거 나도 얘기하겠다. 야, 니네들도 하면 돼. 야, 되돌아가서 야, 뭘로 돼 있니? 흙이겠지? 물이겠지? 공기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걔네들이 합쳐져서 막 태우면 얘가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전 우주의 모든 애들은 다 4개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소설을 주장합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 흙, 물, 공기, 불. 이것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화학을 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 알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흙. 기체니, 액체니, 고체니?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물. 됐어요? 공기. 여기까지 됐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주의 모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이게 말이 안 돼? 야, 나도 하겠다. 그럼 3개 말고 또 뭐 있어? 없잖아요. 그죠? 이 3개 말고 없어요.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이 3개로 되어 있어. 맞아. 근데 그때는 기체, 액체, 고체 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흙, 물, 공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당연하지 않겠냐?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이유가 뭐야? 없어. 제일 먼저 얘기한 거야 그냥. 됐니? 나중에 니네들 되돌아서 야 이거 시대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니?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드는 질문 하나 그냥 헛소리 하나. 흙은 고체, 물은 액체, 공기는 기체. 자 질문이요. 불 뭐야? 불은 기체야? 기체의 정의 보이지 않을 것, 자유롭게 움직일 것, 형태가 없을 것. 불은 보이는. 불은 보이지? 이렇게 생겼지. 형태가 유지되죠. 그지? 막 바람을 하면 휘어졌다가 다시 바람을 없애면 다시 이렇게 되지. 기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불은 뭐야? 그거는 불은 액체야? 그 액체의 정의, 담는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모양이 변할 것,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흐를 것. 근데 불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치? 이렇게 기울여도 이렇게 올라가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신기하지? 그럼 불을 담는 그릇에 이게 모양이 변하면 불의 모양이 변해? 야, 이상하잖아요. 액체의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고체야? 불이 고체야? 고체의 정의. 모양이 변하지. 형태가 일정 변함이 없을 것. 흐르지 않는. 움직이지 않을 것. 불은 막 여기서 불사지르면 막 흘러가지, 그지? 움직이잖아. 그리고 일정한 형태가 아니라 막 바람에 따라서 모양도 변하고 막 야, 그럼 불은 정의가 뭐야?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도 불의 정의를 내릴 수 없어요. 예? 지금도. 불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불의 정의를 더 내릴 수가 없었겠지. 정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신만 쓰는 건데 뻘이 왔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건 인간의 물건이 아니야. 불을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불 되게 신기합니다. 나중에 니네들도 불을 연구해보세요. 다시 얘는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4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됐지? 세월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나요. 2000년 동안 그냥 4개로 돼 있어. 4개로 돼 있어. 이렇게 배워. 그런 다음에 나타난 과학자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보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일은 엄청난 과학자고요. 우리가 한 번 듣고 버려야 되는 과학자가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라부아지에. 이 사람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4가지 중에 제일 신기한 물질이 뭐니? 물이요. 불은 몰라요. 모르겠어. 그래서 불을 연구했던 사람이 보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열이라는 걸 연구했던 사람이 보일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일러라고 하는 거야. 아, 뻥이야? 야, 이건 뻥이야. 야, 말도 안 돼. 말이 되겠냐?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물을 막 끓이면 뭐라 그래? 그걸 보일이라 그래. 이게 보일이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뻥뻥이라고 얘기해. 실제로 얘기해. 열을 연구한 사람은 실제로 보일이에요. 보일은 엄청난 부자야. 그런데 과학이 너무 신기한 거야. 왜 겨울은 춥고 여름은 따뜻하지? 왜 얼음은 추우면 어는데 얘를 막 가열하면 녹지? 막 이런 게 궁금했던 거야. 너는 안 궁금하지? 보일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얼음을 가져다가 가만히 놔두면 천천히 녹는데 가열을 하면 빨리 녹지. 그럼 따뜻하게 가열을 하면 여기가 뜨거운데 얼음이 녹아. 이유가 뭐야? 여기 있는 무언가가 얼음을 녹이는 에너지로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대체 뭔가가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있던 무언가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형태를 열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냉장고가 있겠니? 없어요. 그럼 얼음 어떻게 실험해? 겨울에. 얼음 어떻게 실험해? 겨울에 강에서. 겨울에 강에서만. 잘 봐. 보일은 졸라 부자라 그랬어요. 나 지금 여름인데 얼음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겨울이 나랑 오! 아, 오! 네가? 사람이 나 졸라 부자잖아? 그러니 나 얼음 필요하잖아? 졸라 덥잖아? 그래서 노예래.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잘 가서 얼음 캐와. 몰라 멀리 가서 얼음 캐오는 거예요. 그럼 캐오다가 녹겠지? 다른 노예를 사. 야, 너 빨리 안 오면 봤지? 저렇게, 야, 봤지? 빨리 와야 돼. 그냥 졸라 캐도 다 녹아. 그렇게 연구를 해서 열이란 걸 찾아낸 거야. 되니? 우리는 보일은 나중에 열 파트에 가서 배울 거고요. 우리가 배울 사람은 누구야?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라부아지에. 이름 되게 중요해요. 라부아지에 되게 중요한, 정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니네들도 생각해보세요. 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도대체 물은 사원소설의 기본애잖아요. 안 궁금하겠어? 그럼 도대체 물은 뭘로 돼 있냐고. 그게 궁금했던 거야. 2000년 만에. 그래서 궁금한 사람이 나타났지. 야, 물 사원소설이라며 모든 물질은 다 물로 돼 있대. 근데 물은 뭘로 돼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찾아냈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죠. 그래서 걔를 수소, 걔를 산소 이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잘 봐.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 얘 누가 했다고? 이름 기네? 아리스토텔레스. 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4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되니? 그렇다면 두 번째, 물 속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니?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 속에 들어있는 역시 성분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 같은 녀석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애들도, 흙도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을 수 있죠. 물이 기본 원소가 아니잖아요. 얘가 또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다음부터 사람들이 물질의 성분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얘는 뭘로 되어 있니? 얘는 칼슘으로 되어 있어. 탄소가 들어있어. 산소가 들어있어. 이런 성분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분을 찾아서 찾아낼 때마다 박스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주기율표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영어 알파벳을 뭐라 그래? 원소기호라 그래요. 원자기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 원소기호는 뭐야?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원소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는 물과 산소, 수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물을 1g을 깨부수잖아. 그럼 수소와 산소가 나올 거야. 그럼 나온 수소와 산소를 모두 다 질량을 재면 어떻게 돼? 그래도 1g. 됐나요? 물 100g을 분해해서
수소와 산소로 만들었어. 그럼 수소와 산소는 몇 그램? 100g.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찾아낸 법칙은 성분이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요. 아리스토텔레스 성분, 라부아지에도 성분.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단어를 써야 돼? 원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됐지? 그럼 그 녀석을 알갱이, 입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뭐야? 이때부터 원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됐니? 원자와 원소를 나눌 수 있겠어요? 원자, 원소 구별할 수 있겠니? 이것만 하면 돼. 첫 번째 강의는. 자, 첫 번째요. 10페이지. 탈레스. 들어봤니? 탈레스.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안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밑줄 하나 거세요. 만물은 물, 불, 흙, 공기 4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다. 됐죠? 거기다 이렇게 4글자 써주면 돼요. 사원소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보일이라는 사람,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 입자가 아니라 물질이에요. 역시 잘 안 배웁니다. 우리는 라부아지에가 중요하다고 했죠. 라부아지에 밑줄.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여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 원소 더 이상 분해되면 안 돼요. 됐나요? 근데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있지. 그럼 물은 원소니? 아니요. 물은 원소가 아니에요. 자, 2000년 만에 찾아냈죠. 아리스토텔레스 4원소설에 물이 원소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런데 물은 원소가 아니에요. 수소와 산소 정도는 돼야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를 찾아낸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부아지에 실험한 거 보세요. 진짜 뭐 화학자 실험 같죠. 그래서 물을 넣고 막 뿅뿅뿅뿅 이렇게 돌려서 식혔더니 수소라는 기체가 모여서 나온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이런 걸 실험하고 찾아낸다는 건 정말 신기합니다. 자, 원소요. 뜻을 알아주세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의 동그라미. 성분의 동그라미. 자, 다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뭐라고 한다고? 원소. 한 번만 더 볼까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써있으면 뭐라고 쓰는 거예요? 원자라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꼭 알아두십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 이게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 밖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네, 사람이 만든 것들 되게 많죠. 플루토늄 들어봤어? 그건 자연계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의 물질들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되니?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내용은 이게 다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상식도 한번 해봅시다. 자, 원소. (1번) 원소가 뭐라고? 원소라는 단어를 쓰면 기본 성분이라고 쓰는 겁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됐니? 자, 내용을 한번 보면 더 이상 분해된다고 안 된다고? 네,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요. 됐지?
물질이라는 걸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성분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성분이라는 단어는 원소라는 단어랑 매치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지금까지 발견된 게 몇 개라고? 118. 네, 118개. 뭐 교과서마다 좀 다르게 써 있어요.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 하지만 꽤 많다. 그지? 니네 통합과학에서 뭐 배웠어? 그 중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도 막 나눴었지. 그럼 걔네들끼리 결합하면 뭐 이온 결합, 고유 결합 이런 것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걸 배운 학생들한테 원소와 원자를 헷갈리는 건 화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배워봅시다. 되니? 이런 걸 찾은 거야. 그럼 118개 중에 모두 다 자연계 상태에서 존재한다고? 그건 아니지. 대부분은 자연계에 있지만 대부분은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 됐지? 별로 느낌 낚여오면 안 돼. 원소는 모두 자연계에 존재한다. 그래서 X라고 표시를 해옵니다. 이건 내신용 시험 문제니까. 20개 나오겠니?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냥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기 위한 중딩 과정인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기본기를 쌓아주세요. 되니? 그 모든 물질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류법 하나 해볼까? 책에 나오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EX. 원소라는 내용을 가장 먼저 제창한 사람은 누구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 탈레스라는 사람. 탈레스.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은 물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다. 탈레스 잘 안 배울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한자 정리. 아리스토텔레스 4원소설이라고 얘기했죠. 4원소설. 4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 되니? 그럼 4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 뭐라고? 흙, 물, 공기, 나머지 하나 뭐? 불. 그죠? 별로 어려운 단어 없지, 그치? 어려운 단어 없어. 중요한 내용 여기다가 별표. 우리 외워야 되는 사람 이름 있다 그랬죠? 누구? 이름 외우세요. 라부아지에. 되니? 선생님, 애는 아인가요? 어인가요? 됐어요?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쓰세요. 그럼 둘 다 맞을 수 있어. 됐니? 어인지 아인지 헷갈리면 이렇게 씁니다. 됐어? 이게 돌멩이 알아? 돌멩이? 돌멩이 이렇게 쓰는 거야? 어이로 쓰는 거야? 어이. 어떤 게 맞아? 어떤 게 맞아? 어이. 돌멩이는 어이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야, 돌멩이.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 다시 라부아지에 뭐 한 사람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물은 원소가 아니다. 물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 수소라는 애와 산소라는 애로 구성되어 있다. 됐니? 수소라는 애는 2개 나오고요. 산소라는 애는 하나 나와요. 요때 이렇게 알았어. 물은 수소 성분 2종류와 2덩어리와 산소 성분 1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 됐니? 그럼 질문. 원소라고 생각했던 물이 깨 부서졌지. 그래서 이 녀석은 원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그럼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물이 깨부서진 애를 찾아냈잖아요. 그럼 그 뒤에 과학자들이 수소와 산소를 또 깨부수려고 되게 많이 했었겠지. 깨부서졌어? 안 부서졌어? 안 부서진 거예요. 됐나요?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부술 수가 없던 거지. 그래서 수소와 산소라는 애들 뭐라 그래? 이렇게 수소와 산소 같은 애들을 이제 이 녀석들을 원소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됐니? 이때부터 1500년대부터 1500년대 사람이거든요. 요때부터 사람들이 성분 원소가 이렇게 네 종류가 아니라 그것들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있구나.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요때부터 찾은 원소들이 있겠지, 그지? 내가 이거 얘기도 통합과가 했어. 한참 지난 다음에 최신 과학 파트에 와서 주기율표라는 게 완성됐죠. 주기율표를 만들 때 사람들이 원소를 막 찾을 거 아니야? 그때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 예를 들면 철 끝이 융으로 안 끝나지, 그치? 하지만 금속 먼저. 그럼 이름 붙이기 전에 발견된 것들은 그 당시에 찾아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 기억나니? 그래서 원소가 이름 붙여지기 전에 찾아진 애들은 이름 붙이는 규칙이 없어요. 구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플로린 이래야 되거든요. 비금속은 인으로 끝나야 돼요. 브로민 이렇게 인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얘는 수소, 영어로 뭐라 그래? 헤드로젠. 산소는 뭐라 그래? 옥시즌. 보세요. 인으로 안 끝나죠. 그죠? 예전부터 사람들이 찾아냈으니까. 됐나요? 이 성분 원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화학의 기본이에요. 이걸 2개나 찾은 사람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노벨상을 가져갔어. 2개를. 누가? 퀴리 부인. 됐나요? 성분 원소 찾는 사람들이 니네가 아는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뭘로 돼 있는지 니네 별로 안 궁금하지. 나도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근데 평생 동안 이게 궁금했었던 사람이야. 라부아지. 과학책에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 정도는 잘 외워줍시다. 됐나요? 라부아지. 중학교 때 들어보고 다시는 듣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하나 해주면 라부아지에 무슨 법칙을 찾아냈다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찾아냈어요. 됐니? 하나만 더 해볼게. 잘 봐. 잘 보세요. 이거는 심화 과정입니다. 요거 잘 해보세요.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을 딱 2종류로 나눠요. 2종류. 지구의 모든 물질을 딱 2종류로 나눠요. 예를 들면 여기 공기 같은 애들. 그럼 공기 속에는 하나의 기체만 들어있는 여러 기체가 섞여 있죠. 그치? 여러 기체가 섞여 있지.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네, 그런 애들을 우리는 혼합물이라 해요. 그럼 혼합물은 여러 기체가 섞여 있어. 한 기체로만 되어 있으면 뭐라 그래? 네, 혼합물의 반대말입니다. 야, 씨, 때리면 어떡해. 야, 씨, 때리면 어떡해. 어이씨, 어이씨. 자, 혼합물의 반대말이 뭐야? 네, 화합물 써오면 안 돼요. 혼합물의 반대말은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됐니? 혼합물 뭐라고?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거고요. 순물질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됐니? 요거 됐어? 됐어? 혼합물은 다시 뭐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나누거든요. 화학은 혼합물을 배우는 애가 아니에요. 화학은 순물질을 배우는 과목이 화학이에요. 그럼 순물질을 다시 둘로 나눠볼게요. 얘를 둘로 나눠. 순물질을 둘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가 원소예요. 원소.
그럼 나머지 하나 뭐라 그래? 니네들이 제일 많이 들어두는 단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다른 말, 반대말이 화합물이에요. 혼합물의 반대처럼 안 돼. 그럼 다시 순물질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는 애거든요. 원소는 뭐라 그래? 그럼 예를 들면 물이라는 애가 있지. 그지? 물. 만약에 이게 순수한 물이라면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물로만 되어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고? 순물질. 됐나요? 그런데 물을 다시 나눌 수 있지. 뭐와 뭐로? 수소라는 애와 산소라는 애로 나눌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산소 기체를 순물질이에요. 그럼 얘는 나누면 뭐가 나와? 산소라는 애만 나오지, 그지? 여기까지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산화탄소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 탄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되니? 자, 차이점이 뭐야? 이런 애들은 아무리 깨부셔도 성분이 한 성분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한 성분밖에 안 나오면 그걸 원소라 그래요. 다시 물은 깨부수면 두 개의 성분으로 나오죠. 이산화탄소도 깨부수면 두 개의 성분으로 나오는 거 맞지? 이런 걸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뭐라 그래? 성분 한 개. 되니? 화합물을 뭐라 그래? 성분 두 개 이상. 이렇게 쓰면 이거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H2라고 써 있어. 수소기체죠. 성분 몇 종류로 돼 있어? 한 종류. 네. O2라고 쓰면 성분 한 종류. 되니? 질소라고 쓰면 성분 한 종류. 니네들이 알고 있는 샤프신 뭐로 돼 있어? 네. C라고 써서 흑연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이아 이렇게 쓰기도 하죠. 성분 한 종류. 이러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성분이 두 개 이상 됐으니까 이런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H2O 성분 몇 종류? 두 종류. 되니? CO2 성분 몇 종류? 두 종류. 됐어요? 그럼 한 번만 더요. C6H12O6 설탕. 포도당. 됐나요? 성분 몇 종류? 세 종류. 그럼 포도당은 몇 종류의 성분으로 돼 있다고? 세 종류. 원소 몇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는 몇 가지? 원자. 됐나요? 원자는 가지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 원자는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게 원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질문 한번 해볼까? 아래쪽에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 간단히 한번 볼게요. 수소 어디다 쓰니? 이렇게 물어보면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우며 원자번호 1번 맞지? 우주항공선의 원료로 이용된다. 그렇대요. 자동차의 원료로 쓰면 안 돼. 터져요. 니네 수소 자동차 몰라?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럼 수소 자동차는 수소로 가요. 그럼 수소 어디다 줘? 탱크에. 수소를 탱크에다 넣으면 기체잖아요. 탱크가 졸라 커야 돼. 근데 자동차가 작잖아. 그럼 거기에다 탱크를 실으면 무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되니? 액체 설탕. 아니요. 수소는 액체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300도 정도 돼야 돼요. 그럼 자동차가 마이너스 300도면 좀 위험하지 않겠니? 마이너스 300도. 그럼 수소 없다. 신기하죠? 그럼 과학자들이 궁금했겠지, 그지? 궁금했겠지. 그걸 어디다 저장하냐면 금속을 만들어. 금속은 고체적 형태를 유지할 수 있지. 그 금속이
철과 철 사이가 금속 결합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수소 기체를 낑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요만한 공간 안에 수소를 엄청나게 낑길 수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걸 빼서 다 쓰고 충전을 해서 여기다 수소를 다시 껴넣어요. 나중에 고속도로를 막 여행을 가잖아? 그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뭐 아빠가 들을 거 아니겠니? 그때 주유소에 들르게 되면 휴게소의 맨 끝에 주유소 있어요. 거기에서 막 쳐놀고 게임하고 그러지 말고 주유소 보면 항상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경유 휘발유를 넣는 곳이 있고 요 뒤에 가스를 넣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정반대쪽에 졸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여기가 다 고속도로 나가는 데인데 주유소 여기 있어서 요렇게 나가거든요. 가스 여기서 요렇게 나가요. 그 반대쪽에 저 멀리 거기에 이렇게 보면 차가 한두 대 서 있어. 여기 거기에 왜 서 있냐면 거기 써 있어. 수소 충전소 이렇게 써 있어. 거기가 수소를 충전하는 곳이야. 왜 멀리 떨어져 있어? 위험한. 터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됐니?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럼 수소 충전소가 있다는 건 수소 자동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도 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수소차 잘못해서 박으면 다지지 않나요? 네. 죽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금속이 찌그러지면 보호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되게 잘 만들었죠. 그걸 가스 기체 상태로 놔두면 균열이 나면 수소가 빠져나올 거 아니야. 터지겠죠. 그런데 합금을 만들어서 요 안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야. 인간 되게 똑똑하지 않냐? 그지? 과학자들 졸라 똑똑한 거야. 진짜 똑똑한 거야. 똑똑해야 돼. 신기하죠? 신기하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산소. 지구 내의 성분 21%. 이게 상식이에요. 연소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 어디다 쓰는지는 좀 알아둡시다. 철. 지구 중심에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우리 공통과학과, 통합과학 때 배웠어요. 지구에 제일 많은 데가 누구라고? 철이요. 금.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아 광택이 유지되므로 장신구로 사용한다. 헬륨. 공기보다 가볍다. 수소보다 가볍다. 이것은 틀려요. 수소가 제일 가볍습니다. 비행선이나 풍선의 충전기체로 사용한다. 불이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의 이용. 어려운 게 없잖아요. 11페이지 5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1분 드릴게요. 되게 유치하지 것이 선행을 되게 높은 고학년 거라면 중딩 게 되게 유치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쪽팔리지 않겠니? 그지 않냐? 야, 그지 않냐? 그럼 좀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2번에 4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라부아즈의 물분해 실험을 통해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이 다른 원소로 변하는 거니? 변하는 게 아니죠. 물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4번은 X를 치시면 되고요. 4번 문제, 원소로 옳게 짝지. 원소를 찾을 땐 말이야,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소를 모아놓은 표를 뭐라고 한다고? 주기율표. 됐나요? 주기율표에 있는 이름을 그냥 읽으면 원소예요. 그게 원소 기호니까.
됐어? 야 원소기호 주기율표에 내에 설탕 들어있는 거 봤어? 좀 이상하지 않니? 이거 이상하지 않니? 주기율표에 소금 있는 거 본 적 있니? 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됐니? 원소는 주기율표를 읽으시면 됩니다. 어때?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그죠? 진짜 쉽죠? 그 중긴 과목이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됐죠? 칠판 지울 동안 잠깐 쉴 건데 1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맨 아래쪽에 암기框 한번 보세요. 암기框. 아래쪽에 오는 암기框.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야 이게 뭐야? 이걸 외워야 되겠니? 구청에서 볼륨을 나눠줘요. 뭐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거 하지 마. 되게 없어 보여. 되게 없어 보입니다. 야 불꽃 발음새 외우세요.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나눠줘. 야 이게 뭐 없어 보여. 그냥 정확한 단어로 외웁니다. 되니? 네. 잘 가실까요?